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래버스를 한 달간 탄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한 달간 탄 거리수는 약 2200km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 2185km를 탔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느낀 장점은 타면서 주행감이 너무 좋아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속도를 올릴 때도 가볍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 느낌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탔던 차들은 제가 속도를 내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가볍다는 게 빠르고 쉽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게감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불만족이었어요. RPM만 올라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나 트래버스는 RPM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RPM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100km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110km까지는 금방 도달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차가 커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큰 차들을 좋아했었는데요. SUV 중에서도 한국에선 대형 SUV 축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고 제가 편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간이 넓어서 차박도 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것도 대형 SUV다 보니 차박을 해도 뒹굴고 다녀도 정말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 그리고 불편했던 안드로이드 오토는 M스틱을 연결을 하면서 개선이 돼가지고 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스틱이 아직까지 말을 안 들은 적도 없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M스틱으로 해결 완료.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피커 사운드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묵직하다 그랬잖아요. 엔진 시동을 걸 때 굉장히 묵직한 이 소리가 너무 전 좋았어요. 가벼운 소리가 아니고 그게 주행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저는 베이스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베이스음이 울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운전할 맛도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음악을 틀어놓고 운전을 할 때 그 베이스음을 통해서 저는 신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쿵쾅거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는 룸미러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트래버스는 굉장히 길어서 룸미러, 일반 카메라가 없는 일반 룸미러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다른 차들이 제 뒤에 있을 때 눈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되면서 눈부심도 없고 후방도 잘 보이며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등이 제가 이전에 탔던 차들은 그렇게 밝지 않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밝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차가 높다 보니 좀 더 위에서 쏴서 좀 더 멀리 쏘게 되어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야간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차들의 뒷 유리 밑쪽까지만 딱 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더라고요. 밝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던 썬루프, 2021년에 만들어진 썬루프가 맞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혹평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싸 보였죠. 그런데 막상 있으니까 운전을 할 때 이 차 안이 어둡잖아요. 근데 썬루프를 열고 다니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에도 좋은 역할을 했고요. 썬루프가 무쏘에는 있었지만 K7은 없었는데요. 무쏘일 때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트래버스를 하면서 좀 더 낮에 운전을 할 때 좋은 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별을 볼 때 불을 꺼놓고 썬루프를 열고 2, 3열을 눕힌 뒤 창문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트래버스의 단점은 일단 첫 번째, 항상 누차 얘기하듯이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 우리나라 오래된 아파트 또는 다른 주차 공간들이 큰 차들이 주차를 하면 옆차에 문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인데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넓어서 그런 게 방지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 좀 더 많은 아파트들과 다른 주차장들은 아직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큰 차들이 주차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콕을 하지 않으려고 트렁크로도 내리고 옆문으로도 내리고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비입니다. 사실 이 차가 연비를 걱정을 안 하고 타는 차라고 해야 하는 차가 맞는데요. 그래도 연비가 너무 안 나올 때는 심하게 안 나옵니다. 시내 주행만 하게 되면 꽉 채웠을 때 400km까지밖에 운전을 못 하는데요. 시내 주행만 하려고 이 차를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시내 주행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사는 곳은 도심이 보통 많잖아요. 도시에서는 꽉 채워도 400km까지밖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좀 더 많이 섞어서 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선도로도 많이 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차는 국산차가 아니에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차를 저희한테 파는 겁니다. 일명 이건 수입산 차예요. 등록도 이건 수입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식은 국내차죠. 그렇지만 부품값을 보면 수입차란 걸 바로 인정하실 겁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 차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트래버스 카페에서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다른 차들에 비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가격은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차들에서 이 썬루프 누수 현상이 조금 있어요. 물론 없는 차들이 더 많지만 카페에는 발생을 할 때 발생하는 분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많아 보이긴 하죠. 그러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처음부터 올 때 조립을 잘 해서 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차에 썬루프 누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는 썬루프 누수는 없었지만 테일램프에는 누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습기가 찬 줄 알았는데 안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바로 교환을 하러 갔고,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엔 썬루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습기도 안에 많이 차고요. 부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습기나 누수가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 먼저 연락을 해보신 뒤 가서 교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간 무상이니까 꼭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세차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비싼 곳을 가기도 했는데요. 스팀 세차 포함 왁싱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세차를 하기로. 손세차를 사실 전 돈 주고 맡겼었는데 무쏘나 K7에 비해서 트래버스는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셀프 손세차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유튜브로 배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4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등골 한번 휘어보겠습니다. 트래버스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지만 나머지 빼는 너무 좋습니다. 안정적인 건 너무 좋아요. 운전을 할 때 내가 안정을 느끼고 싶다 하면 그냥 트래버스를 하시면 됩니다. 트래버스는 진국입니다. 저는 이 차를 탈 때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 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 달 더 탔을 때 얼마나 재밌는 여행과 운전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트래버스를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